우리가 아침 저녁 시간대 상관없이 스마트폰, TV 등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날씨를 확인하고, 뉴스를 통해서 사건 사고를 접하고, 또 뉴스를 통해서 경제 상황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접하는 뉴스 뒤에 알지 못했던 진짜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게 다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뉴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사실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까지 전부 사실이라고 믿었는데. 모두가 진짜라고 접했던 이 뉴스가 알고 보니 가짜 뉴스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실이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짜인 걸까? 뉴스라고 보도되었다고 다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제보하신 분이 맞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가짜뉴스라고 하시던 게 어떤 뉴스인가요? 잠시만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뉴스를 자주 보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 경기도 구리시 개표 현장에서 복사한 위조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됐다는 이 기사를 볼 수 있어요. 예전부터 복사한 위조투표용지와 관련된 말이 많았는데 이걸 보니 그게 전부 사실인가 의심이 가다가 확신이 들었죠. 친구들에게도 위조투표용지가 있는데 왜 투표를 하냐고 하기도 했고, 또 저는 이걸 계속 단톡방에 나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사한 위조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되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복사한 위조투표용지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전투표용지는 이 발급기를 사용해서 현장에서 발급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인쇄 방식으로 속도를 구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편리성 때문에 다들 사전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발급 수량이 늘어나 먼지 같은 이물질이 쌓이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발급기 내부 노즐 문제로 인해 속도가 일부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 말은 사전투표 발급기를 많이 쓰다 보니 색도가 일부 떨어졌다는 건데, 그걸 다른 투표용지로 착각한 나머지 복사한 위조투표용지가 존재한다고 한 거군요. 네, 맞아요. 단순히 용지 속도가 조화된 것 뿐인데 그걸 위조투표용지라고 투표용지를 복사했다면 이 가짜뉴스가 양산되었던 거죠. 그리고 복사한 위조투표용지라면서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이 흰색의 투표용지는 책임위원 직인이 날인된 재외선거 투표용지였어요. 국내에선 잉크젯 컬러 프린터를 쓰고 있지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해 해외에서는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재외선거 투표용지는 흑백으로만 인쇄가 가능한 거죠. 정보의 출처가 정확히 어딘 줄도 모르면서 무분별하게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제 잘못인 거죠. 제보자 이야기를 들은 저희 제작진들은 투표용지의 종류가 무엇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다 똑같을 줄 알았던 투표용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투표용지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선거일에는 선거일 투표용지, 사전투표일에는 사전투표용지, 그리고 거소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거소투표용지, 마지막으로 제외투표소에서는 제외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 차이점들 중에서도 몇 가지 눈에 띄는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인쇄 장치입니다. 선거일 투표용지는 인쇄소에서 직접 옵셋, 디지털 방식 등으로 인쇄를 합니다. 사전, 거소 투표용지는 잉크젯 컬러 프린터 방식인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마지막으로 제외 투표용지는 흑백 열전사 방식 프린터를 통해 발급됩니다. 인쇄 장치가 다르기 때문에 색도를 구현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선거일 투표용지 같은 경우에는 색지를 사용하지만 사전, 거소 투표용지는 흰색 용지의 컬러 인쇄 방식으로 색도를 구현하게 되고, 제외 투표용지는 컬러는 불가능하고 흰색 용지에 흑백으로만 인쇄가 가능합니다.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저희 제작진들은 주요한 차이점만 짚어보았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가짜 뉴스들,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리로 나가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가짜 뉴스들,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가짜뉴스가 더 적극적으로 생산되는 것 같아요. 가짜뉴스 생산에 대해서 책임지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 자신이 세운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린 사람이나 문제가 비도덕적이거나 공정성에 어긋났다는 뉴스를 접하면 쉽게 믿어버리고 분노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유포해버리잖아요. 막상 뉴스를 보더라도 그게 가짜인지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거 그냥 우리는 보통 쉽게 믿어버리잖아. 맞아, 막상 대처하는 방법도 딱히 따로 이렇게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우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사실 우리 모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제대로 접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첫째,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뉴스를 제공하는 매체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따져야 한다. 또한 정보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 진실인지 확실할 수 없을 때 정보를 무작정 공유하기보다는 정보에 대해 의문을 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근거 자료를 확인하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뉴스가 다른 매체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가 지금 보는 뉴스 매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뉴스 및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같은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가치 판단인지 확인하기. 내 가치관이 뉴스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스스로 선입견을 가지고 뉴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참고하여 뉴스를 바라본다면 이 뉴스가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지금까지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보는 우리의 생활에 안락함과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거나 검증이 되지 않는 정보들은 우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불신만을 기르곤 합니다. 앞서 제보자가 말했던 것처럼 가짜 뉴스를 진짜라 생각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또 그것들이 당연 사실이라 생각하여 주변에 빠른 속도로 번지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확인도 없이 루머처럼 떠도는 뉴스들을 선별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민주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상 가짜뉴스 그것이 알고 싶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